아니면 상계 주공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주변의 보람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들 중에서 6억 미만의 물건은 지금 없어요. 한 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서기열입니다. 2021년 하반기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만큼이나 전국 집값도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장이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연한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편법 거래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고요. 또 여러 부동산 가격 지표가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하향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예측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까지 하셨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7월 넷째 주에도 전국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죠.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전국 기준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주 0.27% 올랐고요. 수도권이 0.36%, 그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0.18%로 그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요. 아직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전세 가격도 보시겠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0.22%, 수도권은 0.28%, 서울도 0.16% 올랐네요. 아파트 매매와 전세 모두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어디가 올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은 노원구가 0.35%로 전체 25개구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도봉구도 0.26%, 중랑구가 0.19%로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에서 절대 금액이 적게 필요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가 이어지는 갭매우기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강남 지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서초구가 0.19%, 강남구가 0.19%, 송파구가 0.18%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들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딜까요? 연간 누적 상승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원구가 5.12% 올라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5배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가 4.28%, 서초구가 4.09%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원구가 지난주 주간 상승률과 그리고 연간 누적 상승률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5%가 상승했다면 대단한 상승률인데요. 역시 단연 1위입니다. 그래서 최근 노원구의 실거래가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원구의 상계동입니다. 상계주공 4단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도에 준공된 34년차 아파트죠. 213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7월 16일 기준으로 30평형이 9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전용 면적 75제곱미터인데요. 비슷한 평형인 29평 보시겠습니다. 29평의 경우는 5월 28일에 8억 7,300만 원. 사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74제곱미터니까 딱 1제곱미터 차이여서 비슷한 평형인데요. 한 달 만에 1억 원이 더 오른 겁니다. 그 옆 단지인 상계주공 2단지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2일 16평형이 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개월 전보다 1억 1,300만 원이 오른 건데요. 22.3%가 오른 겁니다. 상계주공 1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0일 24평형이 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1일 전 대비 1,000만 원이나 상승한 거죠. 거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서울 지역 상승률 1위답게 꾸준히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35년차 내외에 대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 상계동, 중계동, 공릉동 등의 중소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코노미가 서울 지역 상승률 1위 노원구, 그 중에서도 상계동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실제로 현장은 어떤지 분위기를 한번 보실까요?
예, 오늘 집코노미는 상계주공 4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상계주공 아파트 4단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준공된 아파트들이고요. 대단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좀 가격 상승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가이다 보니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작년과 올해 들어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집코노미 함께 이 단지를 한번 둘러보시죠. 예, 여기가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보시면 오래된 아파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세 좀 여쭤볼 수 있을까 해서. 아니요, 딴 데 가서 저는 시장이라서. 중개업소 여러 곳을 접촉해봤지만 거래 급감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중개업소들은 인터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취재를 대신해봤습니다. 한국당 계시는 서기하 기자인데요. 거래가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요즘 뭐 그 거래되는 것마다 이렇게 시행고가 거래더라고요. 네, 맞아요. 물건이 없어서 그래요. 아, 물건이 없어서 이렇게. 물건이 완전히 죽었어요. 뭐 2000세대가 넘는데도 각 청년별로 물건이 네. 몇 개가 없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네. 잘 추적해보시면 다 유사 매물이거나 같은 매물이에요. 요게 왜 이렇게 물건이 별로 없을까요? 젊은 친구들이 실제 수요자잖아요. 예. 실수요자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네. 이주 수요는 못해요. 그러니까 작은 청에서 큰 청수로 옮기는 수요자들보다는 젊은 친구들의 연끌 수요가 많은데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6억 이하잖아요. 보금자리론을 대부분 받는단 말이죠.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6억 이하여야 되는데 집값이 6억 이하인 거는 13평밖에 없어요. 5억 6천이 됐는데 그거조차도 매물이 없어요. 매수하고. 네네네. 그럼 그게 기준가가 돼버려요. 더 이상 내리질 않으세요. 실거래가가 네. 그거 밑으로는 안 파시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 가격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되게 큰 거네요, 지금요. 네, 굉장히 큽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 또 분들, 하나, 네. 또 하나 네. 더 이제 그런 거는 입주 가능한 물건하고 전월 뺏긴 매물이 또 차이가 나요. 아,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나요, 이게 지금? 뭐 이게 평수별로 다르겠지만 17평 여기는 가장 이제 그래도 흔하게 거래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2, 3천 이상 차이가 나요. 입주 가능한 게 더 비싸죠.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물건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계속 못 나오게만 지금 규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도세로 주시죠. 대출로 집 못 살게 만들어 놓죠. 이래저래 그럼 거래가 작년 대비 많이 줄었나요? 연초랑 분위기는 또 어떻고 작년과 비교하면? 엄청 줄었죠. 엄청 줄었죠. 작년에 6월, 5월 한 중순 이후부터 7월 말, 8월 초까지는 단지별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5월, 6월, 7월, 8월이. 그쵸? 보통 한 20개씩 각 성년별로 이상 되는데, 지금은 아마 2월, 3월, 4월, 5월까지는 한 개나 두 개 있었다 말할 거예요. 이거는 나오게 뭐 안 만들어 놓고. 또 실거래가가 기준가가 되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갭이 너무 커졌고, 매매게. 재건축 쪽은 좀 어때요? 지금 재건축 이슈가 또 근데 지난번에 태릉 우성이 안전진단 떨어지면서 좀 이쪽 이 상계동 쪽 재건축 기대했던 사실 재건축 기대감이 올랐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근데 지금은 좀 기대감이 오른 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4단지와 1단지를 비교해보면은 1단지와 4단지는 4단지가 항상 5천에서 1억 정도 비쌌어요. 아, 1단지보다 4단지가. 네, 근데 1단지가 예비한 전쟁을 통과하면서 4단지랑 가격이 비슷해졌거나 역전한 경향도 있어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것만 통과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단지들은
예비안전진단은 일단은 다 받아놓고 네. 그리고 이제 6단계 진행 사항을 한번 보자라는 분위기죠. 사실은 누가 세금 60% 70% 내고 살겠어요. 매수하려는 뭐 분들은 좀 많이 오나? 이거?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열대평을 3억 2천, 3억 3천 이렇게 받던 분들이 지금 5억 5천이라면 이게 쉽게 컨택이 가능하겠냐고요. 여러 근데 그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들 중에서 6억 미만의 물건은 지금 없어요. 한 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앞으로도 좀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계속 거래는 없지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 네. 물건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정부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단지에서 전체적으로 전월세도 매물이 없어요. 지금 뭐 월세 같은 경우는 2달 기다리신 데가 안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단지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뭐 전세가 뭐 한 80개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는 한 10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군요. 단지별로 평형대 다 털어봤자. 네, 상계동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구축 아파트, 그 중에서도 6억 원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현재는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매수자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거래가 확 줄어든 모습인데요. 특히나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든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입니다. 다만 태릉우성 아파트가 최근에 안전진단에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규제 완화가 어렵다고 보고 기다리는 분위기네요. 서울 지역 상승률 1위 노원구의 실상은 이랬습니다. 그곳이 알고 싶다. 다음에는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지역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와우.